25년 6월, 7월 부산 분양 예정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5월까지 분양한 물량 그리고 6월, 7월에 분양할 아파트들까지 합해서 얼마나 부산에 공급됐는지 이런 것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 단지는 센텀 르엘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사전 협상 대상지 중에서 가장 먼저 협의가 되었고 작년 말에 분양 관련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은 못했고 이번 달 말에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면 펜스 안쪽으로 이미 많은 건설 장비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센텀 르엘은 사진에서 보시듯이 센텀파크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센텀시티 인근에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텀파크가 연식이 이제 좀 됐거든요. 그래서 센텀파크 쪽에서 신축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소문도 제법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쯤에 해운대구청이 공사가 들어갔고요. 부산 1호 대심도가 만덕에서 센텀을 있는데 센텀역 출구가 쪽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림에 공간이 잘려 있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하수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은 하수 처리장이 좀 잘 보일 것 같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센텀 르엘은 대형 평수 중심으로 공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푸르지오에서 6월, 7월에 아파트 공급 두 군데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트레파크는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데 청약 자격이 일반 청약하고 좀 다르죠. 특별 공급 물량이 많은 편이고 1순위 당첨자 선정 방식도 가점이나 추첨이 아닌 인정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선정 방식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 에코 아테라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이 됐거든요. 국평 기준으로 6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인 걸로 보여요. 청약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계약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일반 분양된 에코 중흥도 에코 아테라보다 분양 가격을 조금 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물론 입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말하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껴놓고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약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 사업지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스트레파크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7월에는 남천 서밋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 남천 메가마트 부지죠. 광안대교부가 확실히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인근의 용호동 W 시세를 보시면 이 지역의 시장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최상위권 자리라고 보셔도 될 자리고 문제는 분양 가격이겠죠. 쌍용에서도 부산의 아파트 공급 3군데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은 6월에 2군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면 쌍용 더 플래티넘 그리고 동네 아시아드 쌍용입니다. 올해 4월부터 기간 특공 관련된 공지가 계속 떴었는데 연기되고 해서 6월에 또 분양을 준비한다고 기간 특공 공지를 띄우긴 했어요. 서면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롯데캐슬 엘루체 있거든요. 이제 만 2년이 지났고 실거래 가격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데 그 시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근에 철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의 가격을 보고 이 지역 시장을 판단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에서 두 번째 준비하는 곳은 쌍용 더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입니다. 사직록대 부축이 있고 인근에 동네 이편한 세상도 있습니다. 사직동 학원과 도보 이용이 가능은 한데 거리는 약간 있죠. 지하철도 이용할 때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전 역세권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고 세대수도 적은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쌍용 홈페이지 보시면 온천 2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7월 달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쌍용 더 플래티넘 하고 경계를 마주하고 있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박스와 빗금 처진 막대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노란색 박스는 과거에 그 달에 몇 세대 정도 분양했는지 평균값을 보여주는 것이고, 막대 그래프는 25년에 실제로 분양한 세대수입니다. 월별 분양 세대수입니다. 예를 들면 5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2000세대가 조금 넘는 수준의 분양을 했는데 25년 5월에는 1000세대가 안되게 이렇게 분양을 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분양 물량을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고 과거 정도로 분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월은 분양이 작았고 6월은 분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마도 대선 이슈가 있는 듯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뭔가 방향이 잡히고 나면 분양을 진행할 것 같고, 그래서 과거 평균과 놓고 보면 6월 달에는 부산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업지가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늘 분양하겠다고 하는 사업지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연기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튼 7월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분양 물량이 과거 평균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분양하는 물량은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때까지의 분양 물량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과거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과하지 않다는 건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분양 물량을, 누적 분양 물량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검은색 점선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나타내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의 분양 물량 누적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올해 2025년 결과가 정리되고 있고요.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몇 년 분양 물량이 평균값보다 상당히 낮다는 거 자주 말씀드렸고요. 23년 한 해 정도 평균값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평균을 넘어서지도 못했고, 21년, 22년, 24년 물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23년 물량이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25년 물량을 놓고 보시면 과거 평균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일에 앞서 소개했던 5개 사업지가 모두 분양을 다 한다면, 계획대로 분양을 다 한다면 25년 부산 아파트 공급 물량은 6월에는 이 정도 수준, 7월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에 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15년에서 20년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 또 7월에 분양 물량이 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분양 물량도 과다한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보면 올해도 분양 물량이 그다지 과다할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가 보통 7월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7월까지 결과가 나오고 또 8월, 9월 정도까지 분양할 곳들의 정보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섣부른 면이 있긴 하지만 25년 분양 물량도 그다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15년에서 20년 평균 아래쪽에 올 확률이 높고, 최근에 부산 미분양이 적은 편이 아닌데 만일에 분양 시장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더 압박을 받는다면 23년보다 훨씬 더 적은 분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